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회생법원 그리고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약 한 달 정도 전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표되었는데,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은 5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되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나머지 회생법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개인회생에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과연 청산가치로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그러니까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이제 뭐 전세사기 피해자라든지 청년 등이라든지 이렇게 2년으로 과연 이제 단축시켜 줄 거냐, 요게 이제 관심사인데, 과연 채무자분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나머지 회생법원들도 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 기조로 변경되었는데, 대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2조에 보시면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대전회생법원 역시 회생법원이 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실무준칙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요거는 다른 법원들하고도 동일하죠.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아니면 배우자에게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요 조문만 놓고 봤을 때 다른 회생법원들과 모두 동일하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 실무준칙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처음에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해서 실무준칙을 발표할 당시 요 내용이 빠져서 수원처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회생법원이 되었지만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계속 반영하도록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회생법원들과 동일하게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이라고 해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즉 청산가치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었고, 다만 이후의 부분들은 나머지 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동일한데,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도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변제 기간, 과연 3년 미만 2년으로 단축해 주냐 이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2조에 살펴보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회생법원들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그 다음에 뭐 이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이렇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년 미만, 실무적으로는 2년의 변제 기간으로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요 3조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우리가 확인하면서 요거는 서울이나 수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 3조, 그러니까 3년 초과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서울과 수원에는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구회생법원이 이 부산회생법원의 규정을 일부 차용을 해서 실무준칙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사실은 채무자에게 약간의 불리한 요소를 작용해서 법원이
5년의 변제 기간을 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전 역시 동일하게 이 부산해생법원의 규정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3년을 초과한 5년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해야 되는 경우, 최저 변제액 제공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 그 다음에 주택담보 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적용해야 되는 경우, 기타 사유,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4호에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의사,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다른 회생법원의 경우에서도 불가피하게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되는 경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라는 것은 채무자가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갚고서 개인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짧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채무자 본인에게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년으로 길게 늘려서 더 많이 갚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은 사실은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회생위원이 변제 기간을 상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 권고를 내놓고 채무자가 그에 응해서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 적용을 한다거나 변제율을 높여서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보정 권고였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더 많이 갚겠습니다 라고 따르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율을 올리게끔 작용하는 그런 요소로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두 대구 법원도 그렇고 대전회생법원도 그렇고 모두 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서 이 규정을 따왔는데, 부산은 7개의 사유를 규정을 해놨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그리고 방금 살펴본 대전도 6개의 사유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 의사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따와서 6개의 사유로 3년 초과에, 그러니까 5년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을 해놨고,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코인이라든지 도박, 무리한 투자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즉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 경우를 빼고 나머지 6개의 항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대전의 실무준칙에 기재를 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이 규정만큼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무준칙 발표가 늦어지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다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가 좀 표명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나머지 회생법원들과 동일하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실무 준칙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적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회생법원의 실무 준칙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